예,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어제 마침 또 넷마블 이런 게 좀 주가 좀 올라가던데요. 예. 뭐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크게 보면요, 엔터주와 콘텐츠 사업 내 현주소를 오늘 현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막 급락하기도 했었고 막 네네. 그랬잖아요. 물론 반등도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이 상황부터 한번 살펴주세요. 네, 맞습니다. JYP 엔터의 주가에 크게 어떤 기여를 했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약간 추정치를 내리면서 네. 꽤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어제는 물론 좀 반등 좀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 추정치를 하회하면서 엔터주 전반에 큰 하락을 했고요. 물론 이제 엔터주 조정 배우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 경계 매물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멀쩡한 것들도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차익 실현하는 심리 그런 것도 있었겠고요. 일부 일단 레버리지 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난 것을 빨리 먼저 좀 생기려는 그런 시도가 좀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같이 좀 동반 하락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감도 있었는데 그래도 증권사에서 나오는 평가들 보면 여전히 엔터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믿을만하고 뭔가 뉴스 모멘텀 계속 있으니까 예. 일단 몇 가지 최근에 핫한 기업 위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JYP 엔터에 대해서는요, 미래에셋대주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벌 줄 아는 똑똑한 기획사다 얘기하면서요, 목표가 48,500원 제시하고 있고요. KTB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다 얘기하면서 목표가 38,000원. 하나금융은 역시 이 뒤에 제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었던 거죠. 걸그룹 기준 역사상 가장 빠른 봄 투어 발표를 했다 하면서 목표가 47,000원. 신한증권은 다시 한번 주가 리레이팅하면서 45,000원 하면서 특히 신한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고요. 예. 다음은 SM을 보겠습니다. KTB는 업력이, 그러니까 그만큼 경력이 있는 실력이 나타나는 시기 하면서 55,000원 얘기했고요. 미래에셋대우는 실적은 단단하고 성장판은 말랑하다. 아주 표현도 아주 말랑하게 썼습니다. 목표 주가 올렸고요. 신한증권은 4분기 기대되는 실적과 모멘텀, 역시 목표 주가 6만 원 올렸고요. 현대차증권은 3분기도 안정적 흐름에서 6만 원 하면서 역시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 최근에 1, 2주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1, 2주 사이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잖아요. 예. 아주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올려놓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하여튼 큰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역시 방탄소년단? 그럼요. BTS 네. 요즘 BTS를 까는 얘기하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몸에 맞는 거. 그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네. 없어지는 거죠. 저도 어디 가서 BTS 랩몬스터 좋아한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저는 뭐 노래 잘 모르는데 솔직히 네.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거 보고 감동받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아들한테 저 친구 뭐 외국에서 공부했냐, 딱 보니까 영국에서 공부한 줄 알았더니 완전 토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미드 보면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미드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여하튼 BTS 소속사인 빅 엔터테인먼트 있지 않습니까? 방시혁이라는 그 양반이 하는 거. 이것이 좀 내년에 상장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엔터주의 시가총액 확대가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빅 엔터테인먼트는 2017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했고요. 올해도 아마 분명하겠죠. 참고적으로 지분 구조는 방시혁 대표가 50%, 넷마블이 25%, 그리고 나머지가 6, 7%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요, 이 당시에 넷마블이 지분 들어갔을 때 이 빅 엔터테인먼트 지분 가치를 8천억을 평가했다는 8천억 거거든요. 원. 그런데 현재라면 1조 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 평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현재 최근 기준 보면 JYP가 9,900억이고 어저께 현재입니다. SM이 1조, YG가 6,800억이니까요. 아마 1조는 훨씬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었던 BTS를 중심으로 해서 K-팝 왜 이렇게 인기 있나? 물론 이 얘기는 이제 워낙 많이 네, 나오긴 그러니까요. 했습니다만은 네.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걸 뭐 약간 증권 주식 측면에서 보면 역시 중국 동남아 등 현지에서까지 막 간다는 거거든요. 네. 요즘 보면 뭐 SNS로 저도 이렇게 다큐멘터리 많이 봤고요. 한번 이걸 보기 위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에 돈 내고 보는 것들 있죠. 거기에도 보면 완전히 이 친구들의 그 어떤 다큐멘터리가 또 있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K-팝 여기 포함해서 요즘 넷플릭스에 인기 있는 익스플레인드라는 그 다큐멘터리 있는데요. 거기서도 한국의 K-팝의 성공 요인 하니까요. 거기 보고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만큼 K-팝의 인기 대단한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바탕이 좀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뭐 이전에도 엔터업계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는 있다. 그러니까 네. 활동하는 가수를 중심으로 계속 수익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계도 있다라고 지적을 가끔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전 BTS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깔고 가는 네, 겁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약간 보수를 얘기하더라도 예. 뭐라 그러실 필요 없다. 네. 뭐 젊은 여성분이나 보시기 별로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저희 프로그램에요. 제 입장이지만요. 뭐 외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요. 엔터테이너 한두 명 그룹 우리 같은 보이그룹 걸그룹에 딱 의존하는 거는 그렇게 PR을 높게 안 줍니다. 그 왜냐하면 그 자체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빅뱅 입대했죠. 그러니까 YG 엔터가 주가 훅 떨어졌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명이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예. 군이 경찰 갔다가요. 그런 걸 얘기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젊은 친구니까 남녀 관계 뭐 하여튼 그게 뭐 자기네 개인 사생활이지만 대한민국엔 불미스러운 사회적 이슈가 만들어서라도 이슈가 생긴단 말이죠. 네. 그리고 가장 네 번째가 인기의 연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계속 영원히 가는 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높은 밸류를 받기는 쉽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이런 주식 올라간 것은 뉴스 모멘텀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네. 특히 BTS의 빅 엔터테인먼트의 내년도 상장이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그룹 얘기하면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은 많을 텐데요. 엠넷에서 뭐 최근 몇 달 동안 경연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 친구들 쫙 불러놓고. 아, 네, 있었죠. 예. 그게 IG1 아세요? IOI. IG1이라고 있잖아요. IG1이 예, IG1이 있는 거죠. 저는 IOI에서 멈춰가지고. IG1을 제가 또 어떻게 하냐면 예. 저희 아들이 이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엊그저께인가 올림픽 체육관에서 그 공연을 했는데요. 네. 3,000명 모이는데 동시에 접속이 15만 명이 들어갔고 저희 아들도 끝났어요. 못 아, 들어가. 정말요? 예, 그래서 PC방까지 가면 이거 하기 위해서. 근데 1, 2만 원에 매진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미 전 세계에 거기 온 친구들 외국 애들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그만큼 새로운 그룹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시장의 연속성을 찾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죠. 지금은 트와이스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트와이스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한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우리가 좀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것은 좀 매매를 자세하겠고요.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해봤자 1조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좀 먼저 좀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네. 글로벌 OTT 플랫폼의 아시아 시장 공략 현재 진행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됐건 유튜브 레드가 됐건 훌루가 됐건 디즈니건 아시아 시장에다 노리는 게 워낙 많다. 그래서 그걸 판을 갖고 있는 것이 아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인도 이런 쪽에 워낙 노리는 사람이 네. 많기 때문이고요.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구독자 수가 뭐 넷플릭스가 됐건 음악이지만 스포티파이 같은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먼저 좀 보셔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다. 이게 영화가 됐건 드라마 됐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쪽에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컨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요? 저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여러 번 제 의견 드렸는데요. 가수 엔터테이너 관련 기업보다 영화나 드라마를 좀 많이 만드는 쪽 있죠.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 한두 개 하고 나서 확 올랐다 떨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제작을 많이 한 쪽 있지 않습니까? 네. 포트폴리오가 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 PR을 높게 줘도 좀 멀티플 높게 줘도 못나 싶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CJ&M 마치 아까 말한 IG1 같은 경우가 CJ&M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뭐 그 매니지먼트 회사를 또 별도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또 소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쪽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에 또 발담근 쪽에 하나가 관련된 게 넷마블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제 특히 넷마블 어제 자사주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엔터주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니까요.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 돌파구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